자, 오늘 사주 분석 특강에서 알아볼 사주 갑오년 무진월 개축 1회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같이 비교해 볼 명식 2020년 4월 30일 목요일 날 출생하는 사주로서 경자년 경진월 개묘 1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습니다. 일간은 똑같이 개수 태어난 월령 같은 진월에 해당이 되는 사주가 되겠습니다. 일단 개수라고 하는 것은 음수에 해당이 되죠. 음수라고 하는 것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우로수와 같다 그랬고, 우로수인 개수의 핵심 청징함에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개수라고 하는 것은 양수인 임수와는 달라서 큰 물이 아니고 작은 물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열기가 있으면 금방 증발돼서 날아가 버리겠고요. 그 다음에 물이 계속 유입이 되지 않으면 물은 고이게 되고, 고인 물은 물이 양이 적으면 적을수록 빨리 썩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수라고 하는 것은 작은 우로수 같은 그런 물이기 때문에 항상 금이 써서 수원을 마련해 주게 되겠고, 계속 흘러야지만 맑고 깨끗한 물 유지해 줄 수가 있다. 또 개수는 임수하고 달라서 어떻다? 무토기토로서 관살로서 개수를 갖다가 제어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 왜냐하면 개수라고 하는 것은 맑고 깨끗한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데, 무토라고 하는 왕토를 보게 되면 개수는 매몰되게 되겠고요. 기토를 보게 되면 개수는 탁수가 되어 버리기 때문에 사람이 먹는 물과 같은 것이 바로 개수인 것인데, 탁해지거나 땅에 땅 속에 묻어져 있는 그 더러운 물은 우리가 먹을 수가 없죠. 그거는 개수로서의 용도가 없는 것이고, 그러면 개수로서의 어떤 존재 이유, 존재 목적이 없어지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개수라고 하는 것은 무토기토 보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고요. 그 다음에 무토기토를 보게 되면 반드시 간목이라고 하는 상관으로서 무토기토 관사를 제어시켜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까 요거 강의할 때 이거는 일진 강의 요거 찾아서 들으시면 되겠는데, 개수가 무토를 봤는데 간목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정수기에 있는 필터를 얻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 개수가 무토기토를 보게 되면 흙탕물이 빨간 흙탕물과 같은 것인데, 그 물을 정수기 필터를 거치게 되면은 필터가 흙이라든가 이런 부유물질들을 다 걸러내고 그 물을 맑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우리가 마실 수 있는 그런 물로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정수기 필터인데, 개수가 간목을 보는 것은 바로 필터를 보는 것과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해하기가 더 수월할까라 생각이 듭니다. 먼저 봤던 이 명식은 개수가 진월에 태어나게 되면 원래는 사주의 국세, 격국으로는 정관격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진월이라고 하는 것은 토가 왕한 토왕절이기 때문에 일간 자체는 약하고 토가 왕한 사주 명식이 되겠죠. 근데 진토라고 하는 것은 개수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 정관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신약, 관, 왕한 그런 사주국세가 됩니다. 그래서 정관이라고 하는 것은 나쁜 것은 아니에요. 바른법, 윤리, 도덕 이런 것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저 권성의 용도가 있게 되면 관운도 있을 수가 있겠고, 내지는 좋은 명예를 얻는다거나 이럴 수가 있는데, 일간이 약하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그 관성을 감당할 수 없으면 관운이 아니라 오히려 명예의 손실을 볼 수도 있는 것이 바로 신약 관항한 사수가 됩니다. 근데 이 명식 같은 경우에는 연지의 자수를 보고 그 다음에 경금이 2개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자수라고 하는 것은 월지의 진토하고 자진 합수하고 경금 2개는 수를 생겨주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신약 관항한 사수가 금수를 다시 보기 때문에 이 사주는 오히려 반대로 신약이 아니라 신왕한 그런 사주로 바뀌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목이라든가 화를 보는 것이 이 사주는 굉장히 좋은 글자라고 말씀을 드렸고, 금수를 다시 보는 것 좋다 나쁘다? 나쁘다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오늘 사주 분석 특강에서 볼 이 명식 같은 경우에는 같은 개수 진월이라 하더라도 이거는 일간 개수가 진월이 되어서 관성이 왕한데 무토가 이렇게 투출되어 있습니다. 이 무토는 월령 지인의 뿌리를 둔 무토이기 때문에 저 무토 정관이지만 매우 왕한 그러한 왕토에 해당이 되죠. 왕토. 그래서 개수가 이 무토를 보게 되면 10중8구 뭐예요? 토가 많아서 매몰됩니다. 이는 탁수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라 물이 있는데 왕토, 덤프트럭으로 물 위에다 덤프트럭으로 흙을 갖다 와장창 붓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면 개수가 흔적도 없이 사라지죠. 연지에 오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오화는 화이지만 무토가 오의 뿌리를 튼튼하게 들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축토도 있기 때문에 이건 완전하게 토로서 이루어진 거하고 똑같아요. 연간 있는 개수만 놓고 보게 되면, 그러면 이거는 신약 관왕이 아니라 이거는 신약 살왕으로 이거 정관이 있다고 해서 정관격이긴 하지만
토, 오화를까지 보게 되면 이거는 살로 작용한다 해서 신약 살왕, 그죠? 신약 살왕한 그런 사주가 되는 것이고, 다른 말로 살중 신경한 그런 사주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단 한 가지 중요한 것, 술지지로 진토가 되는 것이잖아요. 진토가 되는 것이고, 일지에 있는 것은 축토가 되죠. 그래서 진토라든가 축토라고 하는 것은 그 지장간에 개수가 들어져 있죠. 그 다음에 축토 안에는 개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신금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수가 진에 뿌리를 둘 수가 있겠고, 축에도 개수가 뿌리를 둘 수 있습니다. 뿌리를 둔다라고 하는 것은 통근한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되기 때문에 개수가 완전히 근기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더하여 연간의 간목이기 때문에 이 간목 자체도 월령 진에 뿌리를 둘 수 있겠고, 진중에 있는 개수로서 생주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간목으로서 토를 제할 수도 있는 거여서 살중신경이라 하더라도 이거는 상관 제사라는 그러한 사주국세가 됩니다. 단 문제는 뭐냐면 토가 너무 왕하고 상관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원래 목이라고 하는 것이 토를 극하고 토를 제어하지만 반대로 토가 너무 많게 되면 토다 목 절하게 되는 그러한 사주국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간목 자체가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상관 제살하는 그런 국세로 간다라고 하면 이 사주는 목이 살아나야지만 많은 토를 제할 수 있기 때문에 운은 어떤 운으로 가야 되냐면 수운이라든가 목운으로 가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수운으로 가게 되면 수라고 하는 것은 목을 생해주게 되겠고요. 목운은 목 자체가 왕해지기 때문에 토를 절제할 수 있는데, 한 가지 이런 것이 좀 어려워요. 사주 볼 때는 수운으로 가면 좋아요, 그죠? 좋아야 되죠. 당연히 좋아야 되죠. 수가 오게 되면 목을 생해주고, 목은 토를 절제시켜 주기 때문에 수운이 오게 되면 일간도 수의 뿌리를 얻게 되겠고, 그 다음에 그러면 사주가 좋아지는데, 수운만 오게 되면 사주가 한습해지고 얼게 된다라고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주가 벌써 원국 자체에 오화가 있긴 하지만 오화 자체는 토를 생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크게 조우하는 그런 공력은 좀 떨어지게 되겠죠. 수운이 오게 되면 이런 경우에 임신계유 수운이 와서 좋을 것 같지만 일간 자체는 왕해져요. 당연히 왕해지게 되고 간목 자체도 생주를 받지만 사주 자체가 매우 한습해지는 쪽으로 가기 때문에 간목은 춥게 되면 간목으로서 작용을 못하게 되겠고, 추워지게 되면 개수는 얼게 되겠고, 그 다음에 추워지면 땅도 얼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이 오히려 좋은 쪽으로 간다 하더라도 크게 발복 못하는 그런 이유가 바로 그런 데 있는 겁니다. 이런 사주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원국 자체에서는 수를 본다거나 금을 봐서 일단 개수 자체가 살아나는 것이 더 좋은 거거든요. 그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죠? 일단 내가 존립을 해야지만 살도 제하고 간목도 이게 왕해지고 그런 걸 보게 되는데, 일간 자체가 너무 약한 상태에서는 상관이 너무 왕해져도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원국 자체에서는 수를 얻거나 금을 얻은 연후에 일간 자체가 왕해졌을 때는 화운을 와도 크게 문제될 바는 아니지만은, 원국 자체에서 다시 화토운을 만나는 것은 원국 자체에서 생시에서 화토를 만나는 것은 오히려 이거는 개수가 매몰돼 버리기 때문에 좋지 않은 사주 국세가 될 수 있다라고 보게 되는데, 이 사주가 만약에 병진시가 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 이거는 잘 보면 물론 또 이 진토 자체도 개수가 뿌리를 둘 수가 있겠고, 간목도 여기에 뿌리를 둘 수가 있겠고, 그죠? 그래서 간목이 토를 제하려고는 하지만 역시나 이 무토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극강의 힘을 갖죠. 오화를 얻었죠. 양인을 얻었죠. 진의 원령의 뿌리를 뒀죠. 축에도 뿌리를 뒀죠. 진에도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이 관성은 너무너무 그야말로 완전 막강한 관성에 해당이 되는데, 이 간목 하나 가지고 이걸 가지고 다 통제하기는 매우 어렵죠. 이렇게 개수라고 하는 것은 토가 많아지게 되면 매몰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 간목이 좀 살아나서, 개수 입장에서 간목이 좀 살아나가지고 나를 좀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그 상관이라고 하는 것도 매우 약하죠. 일간 입장에서 상관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뭔가 일을 하고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한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이 아무리 내가 뭔가 하더라도 내가 주어져 있는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지 못하는 그런 아쉬움이 좀 많이 있죠. 그죠? 항상 이 사람 매우 불안한 환경 속에 있게 되죠. 왜냐하면 언제 어떤 환경이
닥쳐서 토에 의해서 내가 매몰되게 되면 나는 그야말로 왕살에 의해서 내가 극해를 받게 되면 쉬운 말로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매우 어려운 그런 상황에 있는 것과 같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위태위태하고 항상 마음을 졸일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되겠죠. 그러니까 뭐예요? 이런 사람들이 어디에 의지할 때라고 원국 자체에서 의지할 수 있는 것이 없죠. 물론 이제 진중, 축중에 있는 신금 개수가 있다라고 하지만 이것은 매우 약합니다. 그러니까 쉬운 말로 우리 뭐 부산 이렇게 사투리로 낙동강 오리알 신세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의지할 데 없고 매우 여린 그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마음 자체가 많이 여리죠. 겉으로는 굉장히 강해 보이고 막 그 강단 있어 보이지만 겉으로는 감목상관 있고 무토칠 그 정관을 갖다가 내가 제할 수 있는 힘이 있어 보이지만 내막은 어떻게 됩니까? 언제 어떻게 매몰되거나 탁해질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항상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마음이 굉장히 여리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갖다가 어디다 해소를 하냐? 술의 의지라는 겁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뭐 보다 좀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활동하고 좀 그 어려운 것을 갖다가 내가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이 있다라고 하면 굳이 뭐 알코올이라든가 아니면 약물 복용이라든가 이런 것에 의지하지 않아도 되겠지만은 이 사주는 그러한 힘이 없고 항상 조바심이라든가 이런 것에 시달리기 때문에 그거를 갖다가 스스로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꾸 뭔가 의지하게 되죠. 그러니까 중독 증세 같은 게 있는 것이고, 이런 사주가 어디에 의존을 했냐면 바로 알코올 쪽 술에 의존을 하게 해서 알코올 중독이 좀 심했던 그런 사주가 해당이 됩니다. 재성이 있는데 이 재성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뭐냐면 토를 생해주는 것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초년운 같은 경우에가 다 사오미 화운으로 왔죠. 대운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천간보다는 지지를 중시히 놓고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오미 남방 화운, 또 화토가 왕해지는 그런 운수로 왔고, 화가 왕해지게 되면 재성이 왕해져서 좋을 것 같지만은 재성은 곧 다시 토를 생해서 관사를 왕하게 만들기 때문에 재성이 있음으로 인해서 결국은 내가 더 안 좋은 여건을 당하게 되겠죠. 초년운이 많이 안 좋습니다. 공부 같은 것이 잘 되지 않았을 것이고요. 임신계유운 오게 되면 그래도 개수 자체가 신금유금의 생조를 받으니까 그나마 좀 여건 자체는 좀 좋아지는 그런 여건으로 오기지만, 임수 개수가 다시 왕해지게 되면 임수가 신의 뿌리를 두고 개수도 유의 뿌리를 두고 들어오기 때문에 이 임수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토에 의해서 파극도 당할 수 있겠지만 또 수라고 하는 것은 화를 또 제어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금수가 많아지게 되면 한습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화의 용도가 어느 정도는 있다고 볼 수가 있지만, 근데 또 아이러니한 이 사주는 뭐냐면 화가 살아나게 되면 다시 관살이 또 상해진다라고 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성이 있으면 도움을 줄 것 같지만 이 사주는 재성이 있어도 도움을 받지를 못하죠. 그래서 돈을 어렵게 돈을 모으긴 모았는데 어느 순간 뭐예요? 요 대운, 계유대운, 요 대운 때 투자를 했습니다. 어디에다 투자를 했냐면 이제 뭐 숙박업 같은데 이렇게 투자를 했는데 그것이 이제 잘 안 돼가지고 어렵게 모았던 돈을 갖다가 다시 몽창 또 잃어버리는 그러한 사주가 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뭐 투자를 해서 재성의 용도라고 하는 것이 이제 토를 생해줘서 이제 재성의 용도가 나한테 안 좋게 작용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건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살중신경 해가지고 일간이 약한 경우에는 이렇게 의지력이 많이 약하기 때문에 어떤 중독 증세라든가 약물 중독이라든가 알코올 중독이라든가, 여러분 바카스 같은 경우도 자주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카스 같은 경우도 중독 증세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수가 왕한 사람들이 중독 증세가 이렇게 있는데, 또 이렇게 살이 왕한 사람들이 의지력 같은 것이 약하기 때문에 중독 증세 같은 것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알코올 중독 걸리면 잘 그걸 헤어나지 못하고요. 담배를 피게 되면은 담배를 끊는 것이 매우 어려운 사람들이 바로 이러한 사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간이 어느 정도 좀 왕했으면 괜찮았을 테인데 그렇지 못한 것이고요. 만약 이것이 개축이 아니라 이 축토가 아니라 유금만 됐었다라고 해도 이 사주는 그런 사주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유금이 있게 되면 진유화금 해가지고 사주 원국 자체에서 금이 있기 때문에 뭐 무토가 있다 하더라도 뭐 감목으로서 이 정도 토는 제어할 수 있는 힘을 얻게
얻는 것으로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이 다 토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간목 자체가 그렇게 힘을 크게 발휘하지 못한 것이 매우 좀 아쉬운 그런 사주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비교 명식 여기까지 살펴보고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